조금씩 줄어드는가 싶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500명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도 앞두고 있고 백신의 경우에는 언제쯤 누구부터 먼저 맞을지 또 백신을 어떻게 보관하고 옮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지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97명입니다. 500명에 육박한 수준인데 미인과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현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미인과 교육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끊임없이 방역 사각지대는 없는지 빈틈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뭐 항만 하역장이라든지 태권도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계속 10명, 20명 정도 계속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감염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잔존 감염이 어떤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 전파도 되지만 또 이렇게 집단을 통해서 계속 N차 전파가 생기고 있는데 이제 N차 전파의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조기에 좀 빨리 많은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인지하고 설령 N차 전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추가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작년 5월처럼 우리가 거리두기를 완화한 틈을 타서 이러한 집단 감염이 빠르게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그러니까 학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지 뷔페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방역수칙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은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집단 감염을 통해서 지역사회 N차 전파까지 진행된다면 굉장히 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 완화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면서 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키는 노력들이 계속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짚어주시면서 거리두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들어서 정말 우려가 많아졌습니다. 주말 이동량도 늘었고요. 또 선교에 관련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정부 당국도 원래 내일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미루기로 했잖아요.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거겠죠? 네, 사실 이동량과 무관하게 이제 확진자 수 추이가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수치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IM 국제학교와 관련돼서 학생 120명 중에 11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양성률이 93.3%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직원 포함해서 133명입니다. 그리고 홍천 MTS는 39명, 그리고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서 39명, TCS 그냥 국제학교에서 109명, 144명입니다. 사실 이 수치만 빠졌더라도 한 하루에 이제 100명씩 정도 빠질 수가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과 교직원의 이동 경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진이 그러니까 IM 선교외발 추가 확진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사실은 이동량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순간부터 늘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수치 자체가 심리적 마지노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주말에도 내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단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3월부터 이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유아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등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3월 정도까지는 이제 백신 접종 여부가 나올 것이고요. 날이 풀리면은 사실 이 팬데믹 현상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분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급식 시설에서 확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급식을 배식을 할 때 조금 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집중도를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초등생 그 과밀 학급이 있습니다. 이 과밀 학급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전진 배치시켜서 일단은 절대적 수치를 한 공간에 많이 모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학습 격차가 심해진다. 라는 학부모들의 이제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부모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집에서 맡아야 된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휴가를 주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없으니 결국은 이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결국에는 이제 학교에서 보육과 교육의 담당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2학년도 수능도 역시 11월 예정대로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학사 일정은 사실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평년대로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들께서는 이게 등교 수업이 그래도 100% 안전할까? 뭐 물론 이제 100%라는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5월에서 7월 달에 발표된 논문은 이제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하면서 또 원격 수업을 병행하면서 우리가 또 확진자가 나올 때 철저한 역학조사, 또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높을 때는 해당 지자체나 교육감이 판단해서 원격 수업으로 바꾸고 또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들은 이제 등교하지 않아도 수업을 인정해주고 이런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통해서 이제 학교 내 전파를 최소화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위험할 때는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내 전파를 최소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밝힌 바처럼 학교에서도 원격 수업과 이제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원격 수업의 장점, 등교 수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의 밀집도를 낮추겠다. 밀집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학생을 분산해서 다른 공간에서 교육하려면 충분한 또 보조교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 같은 학교 방역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보완하고 또 등교 수업을 최대화하면서 하지만 또 학교의 어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지금 나온 정책도 무조건 등교 수업이 아니고 예. 위험도를 평가해서 예. 적절하게 충분한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 2시 10분쯤부터 이제 백신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 그 전에 IM 선교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전에서 처음 발생을 했는데 그 뒤로 안성, 광주, 그리고 홍천, 서울까지 전국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빠른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학교 집단 내에서도 굉장히 감염 93%까지 같은 집단 내에서 학생이 감염이 됐다는 것은 예. 좀 많이 좀 이걸 운영하시는 분도 좀 책임이 가장 크고 또 보내신 학부모님들도 얼마나 더 좀 걱정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데서 그 방역 수칙에 좀 협조하시면서 빠른 그 역학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질수록 해서 N차 전파를 빨리 파악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유사한 어떤 형태의 어떤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모이거나 많은 분들이 모이는 이런 것들은 없는지 계속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광주 사례 보면은 아까 저희가 보도로 좀 해드렸습니다만 당국의 대처가 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방역 당국의 제지가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그 오갔다.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2시간 이후의 모습이 이제 영상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물론 불강력적인 측면도 있었다라고 지역 당국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방역 당국을 포함해서 각 지자체가 이 소홀했다, 또 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런 비판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100명 이상씩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그런 모집 요강은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하다못해 학부모라도 이제 걸릴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처음에 이 대규모 확진이 터졌을 때는 뭐 급식실에 칸막이가 없었다, 뭐 등등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온라인상으로 지금 IEM 선교와 같은 단체 사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갔다 왔다라는 것을 인증샷으로 올린 것인데 예. 이것이 지금 전체 202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마스크를 내리고 다닥다닥 붙어서 모든 몇백 명의 학생들이 한 곳에서 밀집돼서 밀폐된 공간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전혀 거르지 못했다는 것은 비인가 교육시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났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앞으로 이 비인가 교육시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분명히 지금도 어디에선가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좀 빠르게 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100명 또는 50명 이상 모이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공간의 대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설을 보니까 3년 전에는 50명 정도였는데 3년 지나면서는 550명 정도로 급성장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나 살펴보니까
이 시설에서 신앙의 영어를 접목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식으로 영어도 가르치는데 신앙 훈련도 강하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여기 있는 이제 원장은 이제 영어 선생님 출신으로 예. 좀 알려져 있죠. 그 영어 선생님이었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원 시설이 폐쇄가 되고 그리고 종교 시설이 폐쇄가 됐는데 영어 선생님 출신으로서 이 성경을 영어로 가르쳐 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유학도 갈 수 있었다. 예. 라는 어떻게 보면은 접목시킨 것이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접목시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원도 다 보내지 못하고 또 종교 시설도 보내지 못하고 또 유학에 대한 열의가 있지만 준비를 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 당국의 지침, 비인가 교육 시설이 사각지대였다 한들 분명히 운영하는 측에서는 대규모 인원이 밀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법률적인 조건이 마땅치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가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국민 무료 예방 접종 시행 계획. 언제 누구를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큰 원칙은 아무래도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 집단 면역 형성의 시기는 11월까지로 또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는 2월부터 이제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김경호 교수께서는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잘 모니터링하겠다. 그리고 어떤 접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반 또 공중보건사회학적인 역학조사를 기반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네. 접종 순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밝힌 것처럼 언제든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이런 것들이 항상 변수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인상적이고요. 예. 이제 대략적인 큰 그림은 나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세부적인 과정에서 굉장히 또 예상치 못한 예.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어떤 지침상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좀 신속하게 파악하고 신속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방접종 인력에 대해서도 누가 예방접종을 주사를 놓을지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인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예. 그 부분에서 또 굉장히 또 세부적으로 또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 그분들도 이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의료진을 접종센터에서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에서부터 먼저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제 5만 명 분량으로 이제 의료진을 다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의료진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의료진을 먼저 맞을 것인지 네네. 그리고 또 의료진이 또 중앙의료원 가서 수도권은 이제 가서 맞으셔야 되니까 네. 또 스케줄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제 세계 권역권 뭐 중부 호남 또 경남권 이렇게 나눠서 또 접종센터를 운영하는데 예. 이것은 역시 아무래도 이제 접종 할 수 있는 백신의 물량이 언제 얼마큼 들어오고 배분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아마도 이제 1분기, 2분기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2분기에 이제 모더나라든지 얀센 백신 예. 근데 여기서 발표해서 이제 조금 빠진 건 이제 노바백스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물량. 네네네. 이것은 아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승인 날짜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노바백스에 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예. 만약에 노바백스가 성공적으로 만약에 3상 임상도 잘 끝나고 3월에 끝나고 FDA나 우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는다면 또 갑자기 또 많은 물량이 빨리 들어올 수가 있어서 예. 많은 분들도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괄적인 것 다 일일이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예. 뭐 세부적인 내용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분기별로 이제 누가 우선 접종 대상자인가도 발표를 해줬고 그 분기별로 또 어떤 백신을 맞게 될 것인가도 어쨌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이건 지금 이제 혹시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희 채널을 켜신 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쭙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이제 뭐 다음 달부터 맞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는 건가? 물론 이제 내 나이나 어떤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대상을 이제 분류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내가 접종 가러 갔는데 나는 이 백신을 A라는 백신을 맞고 싶은데 국가에서는 B를 맞으라고 하더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선택권을 국가에서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 많은 종류의 백신이 또 어떤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게 되면은 또 그 백신 접종에 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예. 또 우선 접종 특히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그 백신 물량하고 희망하는 공급과 수요가 안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 또 시기도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초반에 중간 정도까지는 백신 선택권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어느 정도 접종이 끝나고 공급 물량이 이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일정하게 들어온다면 예. 그때부터는 좀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와 공급을 좀 조절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초기 초반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고 너무 세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권을 드리기에는 또 이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을 좀 국민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네. 이게 뭐 동호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개괄적으로 뭐 얼개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고 저희가 전제를 하고 여쭙자면 아마도 뭐 지금 이 백신 접종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은 뭐 노바백스라든지 어떤 공급 물량, 백신의 공급 물량에 따라서 이 계획들이 조금은 틀어지거나 예를 들면 백신을 맞는 시기라든지 종류 이런 것들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예. 그래서 5만 명분이 들어오면 10만 접종 분량이 들어올 텐데 만약에 생각하기 10만 명 먼저 맞고 그다음에 10만 명 들어올 때 2차 그렇죠, 접종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 2차 접종 분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10만 명 분량이 들어오면 아마 5만 명 분량 이제 냉동고에 넣어놓고 5만 명부터 접종하고 예. 3주 후에 이제 5만 명 분량이 이제 풀린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예. 또 5만 명이 또 1차 접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차 접종 시기를 놓친다든지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또 2차 접종 물량이 또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폐기되거나 버려지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딱딱 되기 어렵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고요. 예, 예. 또 이제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교차 접종,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백신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1차와 2차 접종을 같은 백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회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다른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더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더 많다는 연구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괜찮다는 연구도 없지만 또 문제가 된다는 보고도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아직까지는 그 여러 백신 회사가 백신 종류가 다르지만은 결국은 만들어낸 스파이크의 단백질 구성 자체는 비슷할 거기 때문에 예. 교차 접종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또 이제 고려해야 된다든지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어서 네. 지금은 이제 도입 물량이라든지 또 국민의 백신 선택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많은 논의와 또 현명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선택이 불가하다는 점과 관련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경우에는 65세 고령층에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젊은 층에만 이 백신을 접종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의료진들이 판단을 해서 접종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고령층에 대한 임상 연구는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특이하게 1호 접종자가 이제 82세 남성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고령층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는 사실 1 이상 때도 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벡터로 사용하는 그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거나 항체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생기기 전에 벡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특히 이제 한번 면역이 1차 접종을 맞고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19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지만 동시에 벡터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2차 접종 때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1, 2상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효과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임상 자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를 우리가 조금 연구에서 지금 이미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또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었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접종 대상과 관련해서요. 지금 발표에서는 의료진들 그리고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종사자가 먼저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3월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교육 종사자들도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이런 견해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서 이제 분류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교육 업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업종들을 이제 선택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방 접종을 어떻게 받고 그리고 국민들이 맞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 뭐 교육 종사자들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 아마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교육계 종사자들은 뭐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예방 접종 하겠다라는 응답이 좀 걱정되는 게 이게 감소 추세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 그런 보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 한국 리서치에서 계속 동일한 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예방 접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 있었는데요. 87%가 맞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3개월 뒤에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도 조사를 했는데 83%. 중요한 건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조사는 67%로 이제 급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요 항목의 내용도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1월에 87%, 83% 그리고 나머지 맞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국민들은 맞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의해서 양보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맞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사례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이 보도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이상 반응을 검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방금 브리핑을 통해서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전에 반드시 예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혹시나 예방접종 그리고 이상 반응이 인과성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센터를 만들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상 반응이 나왔는지 즉각 역학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떠나서 정부 방역 당국은 일단 백신을 맞춰서 국민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작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그리고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절차에 따라서 예방접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겨도 정부 당국을 믿어달라는 메시지로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고요. 오착석 시사평론가는 뒤이어지는 시간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